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애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도 밝았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7년 겨울, 남편 박정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28살이었습니다. 손에는 겨우 돌이 지난 아들 현수를 안고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시댁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애 엄마도 어린데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 차라리 친정에 맡기고 재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현수를 잘 키워내겠다.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말이야.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동네 구멍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나르고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죠. 현수는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매트 위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다며 울먹이는 현수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현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대학 보내줄게. 그렇게 말하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던 제 손은 언제나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수는 제 바람대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가게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애 씨, 고생 끝났네 하며 어깨를 두들겨 주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2년 후 의사인 최민정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 양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우리 현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간은 평온했습니다. 현수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명절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첫 손자 지훈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때 저는 기꺼이 그들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자 돌보기, 집안일에 매달렸어요. 처음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하며 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이유식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빨래할 때 온도 조절 좀 더 신경 쓰세요. 민정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현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년 후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 IT 관련 사업인데 전망이 아주 좋대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때 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팔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거든요. 현수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 어머니,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었죠. 내 아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수야, 그 집은 너와 나의 추억이 담긴 곳인데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되잖아요.
민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도 아이 교육비며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결국 저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살던 집을 정리하는 동안 곳곳에서 남편과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실 모서리에는 현수가 처음 걸은 말을 뗀 자리, 부엌에는 현수 생일 때마다 케이크를 만들던 곳 모든 게 아련했습니다. 집이 팔린 후 저는 현수네 집에서 지냈지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했고 손자 지훈이조차 할머니 시끄러워요 라며 저를 멀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정이 현수에게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노인 전용 아파트 알아봤어요. 거기가 어머님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수가 뒤쫓아 나오며 어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수야, 엄마는 이제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잘 살아라.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시내를 떠돌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들에게 다 주었고 손에 있는 건 통장에 남은 20만 원뿐이었어요. 첫날 밤은 지하철역 의자에서 보냈습니다. 영무원이 새벽에 깨우며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까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멍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노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지하상가나 스문의 시간 찜질방을 전전했죠. 찜질방비 4,000원이 아까워서 추운 겨울밤을 공원에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3일 동안 굶어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때 근처 분식집 아주머니가 라면 한 그릇을 내주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 따뜻함에 펑펑 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달을 보내니 몸도 마음도 망가져 갔어요. 거울을 보면 초라한 제 모습에 깜짝 놀랄 정도였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저는 공원에서 비틀거리며 걷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올려다보니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젊은이. 그냥 좀 쉬면 돼요. 말씀 마세요. 제가 근처에 작은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좀 쉬시다 가세요. 그가 안내한 곳은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도윤이네 분식이라는 간판이 정겨워 보였어요. 제 이름은 이도윤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저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린 이야기를요. 도윤은 말없이 듣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가게 위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내셔도 괜찮으시다면. 아니에요, 젊은이. 그럴 순 없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할머니, 사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많아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작은 방은 정말 작았지만 온돌이 따뜻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포근했어요. 몇 달 만에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누우니 꿈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가게 일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청소부터 시작해서 점차 조리까지 맡게 되었죠. 평생 음식을 해왔던 실력이니까 금방 손에 익더라고요. 할머니 김밥이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이 떡볶이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오랜만에 살 맛이 났어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할머니, 이거 우리 엄마 맛이랑 똑같아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유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 주었어요. 추운 겨울날이면 무릎 담요를 가져다 주고 제가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죠. 도윤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이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전과 순대국밥이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식집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2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현수 씨 소식이에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현수가 투자했던 사업이 사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렸고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거였죠. 며칠 후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현수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사업 실패로 우울증까지 생겨서. 민정아, 현수는 어디 있니? 집에 있긴 한데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해요. 어머님만 찾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저를 버렸다 해도 현수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내가 갈게. 주소 알려줘.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아, 나는 가봐야 해. 현수가 아무리 날 버렸어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현수가 살고 있는 곳은 예전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허름한 반지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니 민정이 나왔는데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현수는 어디 있니? 방 안으로 들어가니 현수가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현수야. 현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군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현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른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현수야,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 나 때문에 엄마가 길거리에서. 됐어, 현수야.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저는 현수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수에게 제안했어요. 현수야, 나랑 함께 분식집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엄마, 제가 어떻게? 도윤이가 좋은 청년이야. 너도 만나보면 알 거야. 그리고 지금 가게가 확장을 생각하고 있거든. 현수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도윤의 분식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도윤이 현수를 형처럼 잘 챙겨주더라고요. 현수 형,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정말 놀라운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중견 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프랜차이즈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머니 음식이면 전국 어디서든 통할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라니, 그게 뭐야? 도윤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제 레시피로 여러 지점을 내는 거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도윤은 정말로 사업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1년 후 순애 할머니네 분식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분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두 번째 분점이, 1년 후에는 다섯 번째 분점까지 생겨났어요. 현수는 도윤과 함께 매장 관리를 맡았고 민정은 본사에서 회계 일을 도왔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이제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도윤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란 참 복잡하구나 하고요. 도윤의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아들을 찾았을 테고 현수도 결국 어머니를 찾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72살입니다. 본점은 여전히 제가 지키고 있고 전국에 20개가 넘는 분점이 생겼어요. 한때 길거리에서 떠돌던 노숙자가 이제는 전국적인 분식 프랜차이즈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현수는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저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민정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진짜 딸 같아요.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랬나 봐요. 민정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 도윤은 저에게 정말 천사 같은 존재예요. 지금도 매일 제게 어머니, 오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데려가 주죠.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지난 일들이 꿈 같아요. 그 춥고 어두웠던 길거리의 날들, 도윤을 만났던 그 운명적인 순간, 그리고 아들과 화해했던 그 따뜻한 밤. 제가 배운 것은 이거예요. 인생에는 끝이 없다는 것.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건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가족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인생이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0이 넘어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